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3일 태국 뉴스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5년 부패인식 지수에서 태국은 100점 만점에 33점을 기록하며 세계 116위, 아세안 7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보다 점수가 하락해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민당 대변인 퍼린 와차라신투는 국민들이 선거 투명성을 의심하는 시점에 발표된 결과라 더욱 뼈아프다며 새 국회 개원 즉시 반부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패를 감히할 수 없고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제도 강화와 권력 감시, 자원관리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태국 총선 이후 개표 결과를 둘러싼 불신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방콕 MBK 스카이워크에서 재검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돼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논란은 특히 촌부리 일선거구 개표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국적으로 전국 재검표 요구가 확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지 훼손과 개표 중 정전, 표수 불일치 등 문제가 보고됐습니다. 국민당은 전국 18개 선거구에서 재검표를 공식 요구했으며 중앙선관위는 촌부리 일선거구에 대해 2일 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학자 로이 춘퐁통은 투표용지 수가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32에서 64개 선거구에서 부정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시민들은 투명한 조사와 결과 공개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국 정계의 핵심 인물 아누틴 차니락군이 2026년 총선에서 품짜이타이당을 압승으로 이끌며 제32대 총리직을 2기 연임하게 됐습니다. 1966년 방콕에서 태어난 그는 건설 대기업 시노타이 가문의 장남으로 성장해 사업가로서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회사를 태국 대표 건설사로 키웠습니다. 이후 정치에 입문해 보건부 장관, 부총리를 거쳐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했고 2025년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품짜이타이당은 198석을 확보하며 제1당으로 부상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관광 농업 현대화와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며 사업가 출신 총리로서는 드물게 2기 연임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시사깃간 타라락 지역 군사기지에서 이군 소속 병사가 지뢰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2월 11일 오후 4시 40분경 발생했으며 병사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왼쪽 다리가 절단되고 오른쪽 다리에도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폭발물이 과거 국경 분쟁에서 남겨진 구식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변 지역을 정밀 수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은 현장 안전점검과 폭발물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잔여 폭발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콕 라차다피색 형사법원에서 정치활동가 프리티꾼 사라꾼, 별명 똠파이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트위터에 왕실을 모독하는 글 10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왕실 모독죄와 컴퓨터 범죄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에서 이미 20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 판결을 합쳐 총 5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중 도주해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며 법원은 보석 보증인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국가만부패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해 전 전진당 의원 44명을 대법원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의회에서 왕실모독죄 개정을 포함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헌법과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헌법 제219조와 반부패법 제2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30일 이내 대법원으로 송부돼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태국 총선 비공식 결과가 발표되면서 푸어타이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북부와 동북부, 이산 지역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총선에서 북부 23석, 이산 73석을 확보했던 푸어타이당은 이번 선거에서 북부 9석, 이산 30석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이산 지역에서는 품짜이타이당이 64석을 차지하며 제1당으로 부상했고 북부에서도 품짜이타이당과 끌라탐당, 국민당이 세력을 넓히며 푸어타이당의 입지를 대체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푸어타이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며 태국 정치가 다당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비공식 결과로 최종 확정은 선관위 발표를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태국 정부가 동부경제회랑 이시 지역의 디즈니랜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피팟 라차키프라칸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은 다음 주 관련 회의를 소집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디즈니 측과 라이선스 협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 직접 투자가 아닌 민간 참여형 공공민간 협력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미 부지 확보가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팟 장관은 디즈니랜드가 태국 관광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상징적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투자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관광 서비스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디즈니랜드 유치가 성사될 경우 태국 경제와 관광 산업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태국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은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교역, 둔화와 높은 가계부채, 관광업 회복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다만 내년에는 세계 경제 회복과 민간 투자 확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으로 성장률이 2.2%까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은행은 태국 경제의 다음 성장 동력으로 친환경, 첨단 제조업을 꼽았습니다. 전기차와 태양광 장비, 에너지 효율 가전 등 고부가가치 저탄소 산업이 생산성과 고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제조업은 GDP의 25%, 고용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은 전체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투자 유치와 기술 이전, 공급망 강화, 저탄소 생산 인센티브 마련을 권고하며 이를 통해 태국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라타니 반타쿤군 카오팡 지역에서 2월 11일 오전 9시 12분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약 1km로 보고됐습니다. 지진감시센터는 같은 날 오전 9시 14분과 9시 58분에도 같은 지역에서 각각 규모 1.9와 2.3의 여진이 추가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큰 피해 보고는 없으며 태국 재난방지국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콕 짜투짝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48곳이 전소되고 상인 32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는 2월 10일 오전 10시 50분경 발생했으며 진화 과정에서 지붕 및 종이 상자에 열이 축적돼 재발화했지만 추가 살수로 진압됐습니다. 구청은 피해 상인들에게 임대료 감면과 생계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며 임시 영업 공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전기 배선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방콕시와 시장관리국은 전력 시스템을 전면 점검 개선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발생 구역을 제외한 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뜨랑시 시립체육관에서 바닥이 붕괴해 작업 중이던 북리프트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을 하던 인부 부부가 8m 이상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약 10에서 17톤 무게의 북리프트가 전기와 냉방 설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바퀴가 먼저 바닥에 빠진 뒤 전체가 무너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체육관은 뜨랑시가 추진하는 스포츠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착공해 오는 5월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사무프라캄 방플리 지역에서 공사 중이던 도명 건물이 갑작스럽게 치마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2월 9일 오전 11시 45분경 일어났으며 현장에 있던 인부 4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다리 골절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사고 직후 구급대와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해당 부지가 국영기업 소속 기관이라 외부 구조 인력의 진입은 제한됐습니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구조물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건설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방콕 후에이쾅 지역의 한 고급 콘도에서 중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미성년자를 성매매에 강요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태국 법원이 지난달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작전은 중국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진행됐고 수사 결과 은신처가 확인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중국 형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태국 경찰은 외국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송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민국 경찰이 파타야의 한 고급 콘도에서 중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5년 중국 란저우에서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허위 거래를 기록하고 약 1,000만 바 상당의 예금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주한 인물입니다. 태국 경찰은 중국 측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2주간 수사 끝에 은신처를 확인했으며 그는 여권 대신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신분을 숨기고 태국 입국 기록도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를 불법 입국과 체류 혐의로 체포해 수사당국에 인계했으며 향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중국으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방콕 빈댕 지역의 한 주택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약 3억 밭 규모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뒤 태국으로 도주해 은신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체포는 베트남 대사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이미 체류 허가가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불법 체류 혐의로 송치했으며 향후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콕 라차프라롭 지역의 한 미용실에서 불법 취업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태국 이민국은 콩고 국적의 22세 여성을 체포했는데 체류 허가가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노동허가증 없이 고객에게 머리 닦기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됐습니다. 태국법은 미용사 직종을 외국인 취업 금지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여성은 불법 체류와 무허가 취업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한 태국인 업주 역시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함께 조사에 넘겨졌습니다. 이민국은 앞으로도 태국인 직업을 침해하는 불법 취업 사례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타야의 한 주택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권총과 탄피, 그리고 한국어로 작성된 메모가 발견됐는데 최근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삶에 대한 비관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유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숨진 사업가는 파타야에서 미용 성형 클리닉과 골프장을 운영해온 인물로 약 4개월 전 아내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방콕 경찰병원 법의학연구소로 이송해 정밀 부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용된 권총의 출처와 등록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송클라하샤이의 한 학교에서 총기 난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세 남성이 총기를 들고 교사와 학생을 인질로 잡으며 혼란이 빚어졌고 경찰은 학교를 봉쇄한 뒤 오후 6시 35분경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3명 발생했으며 특히 55세 여성 교장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인질로 나서다 총격을 받아 끝내 숨졌습니다. 14세 여학생은 복부 총상을, 남학생은 발목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사회는 학생들을 지키다 희생된 교장을 참된 교육자라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용된 총기의 출처를 조사 중이며 학교 주변은 안전 확보를 위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나라티와 시사콘군의 한 주유소 화장실에서 폭발물이 터져 주민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2월 10일 오후 6시경 일어났으며 군과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추가 폭발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보안당국은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주민들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밤 9시경 군과 경찰은 CCTV와 제보를 토대로 용의자를 검거했으며 그의 집에서는 사제 총기와 폭주, 범행 당시 착용했던 의류, 오토바이가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경찰과 군 조사센터로 인계돼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앙통 지역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상층부가 전소했습니다. 불은 2월 11일 오전에 발생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약 1시간 만에 진압했습니다. 집주인의 신고로 집안에 아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잠시 후 그는 불타는 집에서 걸어나와 직접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아 경찰이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는 추가 조사될 예정입니다. 치앙라이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마약 운반이 적발됐습니다.
2월 11일 새벽 5시경 국경순찰대가 검문소를 설치해 오토바이 2대를 단속하려 했지만 운전자들은 차량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오토바이에는 포대 4개가 실려 있었고 내부에서는 야바 약 90만 정이 발견됐습니다. 군은 즉시 추가 병력을 투입해 도주한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압수된 마약은 경찰에 인계돼 상선 추적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